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참철학TV의 혜진 선생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저번 시간에 이어서 지지의 합충, 국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번 시간에는 천간의 합과 충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그죠? 우리 앞에 쭉 처음에 보면은 천간지에 대해서 기본 개념에서 이제 제가 설명을 했고, 이제 앞 시간에는 천간의 합충, 그러니까 천간끼리의 어떤 작용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그죠? 자, 오늘은 지지끼리의 어떤 합도 있고 충도 있고 국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지지의 어떤 작용이라 보시면 돼요. 작용력. 자, 지지는 12지지가 있죠. 그죠? 흔히 여러분들 알고 있는 띠로 많이 알고 있죠. 그죠? 자, 자축, 인묘, 진사, 오미, 신유, 술해 해가지고 12개의 지지의 이제 기운이 있는데요. 이게 또 오행으로 다 표시할 수 있죠. 그죠? 근데 이 12개의 지지의 기운은 또 서로 간에 짝을 이루어 가지고 합을 하기도 하고, 또한 서로 간에 충을 하기도 하고 밀어내죠. 또한 어떤 한 방향으로 가는 어떤 그런 쪽으로 해가지고 합을 육합 내지 요거는 이제 삼합이라고 그래가지고 삼합도 있고 또 방국도 있어요. 이런 차례차례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려고 그러는데, 자, 맨 처음에는 이제 육합. 육합이라는 것은 12개 지지 중에서 자기하고 가장 1대1로 합하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의 음양의 합이고 남녀의 합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쉽게 말해서 굉장히 유정하다 보시면 됩니다. 자, 1대1 합은 뭐예요? 1대1 합은 전부 다 우리 어떤 동물이나 어떤 지구상에서 만사만물에서 어떤 짝을 이룬다 보시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짝합이라 볼 수도 있죠. 그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합은 서로 간에 끌어당겨 가지고 합한다, 끌어안는다, 유정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똑같아요. 천간의 합도 마찬가지고 지지합도 마찬가지고 합이라는 게 무조건 좋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사주를 풀 때 합이 있다고 합이 많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결국은 또 충이 있다고 나쁜 게 아니고, 이거는 하나의 그냥 성향이라고 보시면 돼요. 합은 그냥 서로 끌어당기는 성향, 유정한 성향, 인연이 있는 성향, 이렇게 보시는데, 그것이 그 사주에서 좋고 나쁜 거는 길과 흉은 전혀 다른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거를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흔히들 초보 때라든지 명리를 제대로 모르신 분들은 이거 착각을 해가지고 합은 무조건 좋은 거, 충은 나쁜 거, 이렇게 자꾸만 알고 계신데, 그건 굉장히 잘못된 이야기예요. 자, 12띠 중에서 맨 먼저 합땡이 보면은, 그래서 이게 왜냐면 띠가 기운이 12개니까 짝을 맺으면은 총 6종류가 나오겠죠. 그죠? 그래서 이걸 육합이라고 그래요. 육합이죠. 맨 첫 번째가 자축합. 자하고 축하고 합을 한다는 거예요. 합을 해가지고 화토. 본래 자축합토. 일단 이렇게 외워놔셔. 물론 이게 자축합을 해가지고 화해가지고 토로 화하는 거는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그런 조건이 굉장히 까다로우니까 화는 거의 안 한다 보시면 되는데, 그래도 이렇게 외울 때는 이렇게 외워놔셔. 자축이 합하면은 토가 될 수도 있겠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인해합 목. 이죠. 인목하고 해수하고 합하면은 목이 될 수도 있다. 인해합목. 그 다음에 묘술합화. 묘목하고 술토하고 합하면은 묘술합화. 그 다음에 진유합금. 진토하고 유금하고 합하면은 금으로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사신합화수. 사화하고 신금하고 합하면은 수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오미합화. 오화하고 미토하고 합치면은
화로 변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이 자체가 변한다기보다는 그냥 어떤 토라는 기운을 만들어낸다. 이렇게 보시는 게 더 나아요, 사실은. 예. 자, 하지만 이렇게 특히 천간도 그렇지만은 지지도 마찬가지, 합을 해가지고, 화를 해가지고 이렇게 토로 완전히 바뀌는 거는 굉장히 조건이 까다로워요. 예, 아주 사주 구조 따라서 조건이 완벽하게 갖추어지면은 화를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냥 화판을 안 한다고 보시면 되고, 그냥 어떤 작용력만 이렇게, 있다는 것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것도 그냥 이제 우리가 명리 중에서 외워야 될 것 중에서 몇 개 안 되는 것 중에서 기본적인 거죠, 그죠? 그래서 자축합토, 인해합목, 묘술합화, 진유합금, 사신합수, 오미합화 이렇게 이제 입에 이렇게 베이도록 외우시는 게 좋아요. 사실 명리에서 외울 게 그렇게 많지 않죠. 명리가 잘 모르신 분들은 이거를 자꾸 외우는 거라고 얘기하시는데 한자도만 알아야 되고, 한자라는 것은 여기에 쓰이는 한자는 어떻게 보면 한자라기보다는 그냥 하나의 부호라 보시면 됩니다. 몇 개 안 되죠, 그죠? 국한되어 있습니다. 예, 그것만 다 아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외울 것도 몇 개 안 됩니다. 사실은 나중에 통변할 때는 외우는 것보다는 어떤 개념을 이해하는 게 가장 중요하죠, 그죠? 그래서 기본적인 건 당연히 외워야 되죠, 그죠? 우리 60갑자 제일 먼저 외워야 되죠, 그죠? 60갑자를 못 외우면은 명리를 하신다고 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자, 이것을 제가 평면으로 풀어놓은 건데, 자, 이걸 입체적으로 제가 설명을 한번 해드릴게요. 자, 이게 이제, 제가 입체적으로 그려놓은 건데요. 이게 지구라고 이제 생각하시고, 지구에다가, 지구, 땅이죠. 땅에다가 이 지지의 기운을 배치를 한 거죠, 배치. 그래서 여기서부터 자축, 임묘, 진사, 오미, 신유, 술해. 실제로 지구에 지지의 기운이 이렇게 배치되어 있다고 했어도 별 상관없습니다. 자, 보면은 이게 북쪽이죠, 그죠? 이게 남쪽이 그죠? 본래 그러니까 해자축, 이게 북쪽이, 방향이 북쪽이거든요. 북. 수를 상징하고, 임묘지는 동쪽, 목을 상징하고, 사오미는 남쪽, 화를 상징하고, 신유술은 서쪽, 금을 상징하죠. 그러니까 실제로 지구상에 이렇게 보이지 않는 기운이 이렇게, 지지가 이렇게 배치되어 있다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네. 자, 이게 이제 지구가 이렇게 기울었죠, 그죠? 기울어가지고, 이게 이제 자전을 한다고 이러면 이 지구가 이게 이제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공전을 하면서 본인도 자전을 하죠, 그죠? 자, 자전한다고 생각하시면은 여러분들이 이게 이해가 빨리 갑니다. 자, 자전을 하게 되면은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것끼리가 합입니다. 그러니까 자하고 축, 인하고 해, 묘하고 술, 진하고 유, 사하고 신, 오하고 미, 이렇게 서로 짝을 이뤘죠, 그죠? 짝을 이뤄가지고 이거는 종이 아니고 행으로 짝을 이룬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렇게 도니까 서로 지구의 반대편에 있는 거죠. 반대편에 있는 글자하고 이렇게 서로 마주보고 있는 거죠.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한 몸이라 볼 수 있습니다. 같이 이렇게 이제 한 몸이 같이 돌아가죠, 이렇게 돌아가죠, 그죠? 그래서 이게 이제 짝을 이룬 거예요, 그래서 자축, 인해, 묘술, 진유, 사신, 오미합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네. 물론 이거를 이렇게 된다. 자축합, 해인합, 술묘합, 유진합, 신사합, 미호합 이렇게 외우셔야 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한쪽 방향으로 가면서 외우는 게 좋죠. 그래서 이제 자축합, 인해합 이렇게 쭉 이제 표시를 하는 건데요. 자, 요 그림을 여러분 정확하게 외우시면 됩니다. 인지하시면 좋아요. 머릿속으로. 이거는 입체적으로 여러분이 이해하시면은, 육합을 굉장히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예, 방향이 보면 이쪽이 북쪽이고, 남쪽이고, 동쪽이고, 서쪽이죠. 그죠? 예, 그래서 이 육합은, 지지 육합은 기본적으로 나중에 사주를 풀 때 굉장히 합이 중요하거든요. 합은 일단은 서로 간에 글자와 글자 합이 있으면은 일단은 끌어당겨요. 일단 유정해요. 일단은 끌어안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했는데 그게 이제 좋고 나쁜 거는 사주 구조 따라 다릅니다. 사주 따라서 합이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고, 충이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고, 예, 그거는 사주 풀 때 그는 별개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지금은 이거는 하나 개념 공부죠, 그죠? 합이란 것은
서로 간의 지지에 서로 간에 끌어당긴다, 유정하다, 일단은 인연이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일단은 육합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이 정도만 이해하시면은 육합의 개념하고 그 다음에 요것만 외우시면은 충분히 이해가 되리라고 봅니다. 네. 다음은 이제 지지에는 또 삼합이라고 해요. 삼합. 앞에 육합이라고 그랬는데요. 앞에 육자하고 이게 삼합자하고는 이제 좀 내용이 달라요. 앞에 육합은 6가지 종류의 합이 있다는 얘기고, 이 삼합은 3개가 모여가지고 합이 된다는 그런 의미예요. 그런데 합의 종류는 이 4가지가 있죠. 그죠? 그래서 이 삼합은 지지는 정간의 기운은 삼합이 없죠. 그죠? 없는데 정간의 기운은 서로 짝합만 있죠. 그죠? 글자 2개만. 근데 지지는 글자가 3개가 합해가지고 모여가지고 하나의 합을 하는 또 그런 작용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지지 삼합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지가 12개죠. 그죠? 자축인묘 빼가지고 여기서부터 12개가 3개씩 짝을 이루니까 총 4가지 종류가 나오죠. 그죠? 자, 이 지지 12개 중에서는 어떤 3개의 지지 기운이 모이면은 어떤 하나의 오행을 만들고자 하는 하나의 기운에 중심을 해가지고 뭉치는 어떤 그런 기운이라 보시면 됩니다. 그런 합이라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자, 맨 먼저 보면은 해, 묘, 미, 해수, 여기죠. 해수. 그 다음에 묘목, 그 다음에 미토. 이 글자 3개가 모이면은 삼합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해묘미 삼합 해가지고 목이 되는 목. 이거는 목이 되는 겁니다. 이거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3글자가 모이게 되면은 목이라는 기운이 굉장히 강해지는 거예요. 이걸 또 다른 말로 말하면은 목의 기운을 내는 목이라는 하나의 목표를 두고 이 해묘미가 3개가 모여가지고 그러니까 성질은 다 다르죠. 그죠? 본래. 다른데 요 3개가 모이게 되면은 이 목이라는 기운을 위해서 하나의 목표 내지 하나의 기운을 위해서 각자 역할을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각자 역할을 하는데 이 목의 기운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목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이렇게 모인 존재들이거든요. 그래서 이건 이제 앞으로 공부를 계속 하시게 되면은 알게 될 것인데, 이 해라는 것은 맨 앞에 나오는 거는 해, 그죠? 이걸 인신사이거든요. 해, 인, 사, 신. 요거는 어떤 삼합에서 맨 앞에 나오는 글자예요. 글자인데, 이 글자는 이 목의 기운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맨 앞에 나서는 하나의 행동대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행동대장. 앞장서는 존재. 이게 사실은 또 나중에 보면 이 역마라고 그러는데요. 그래서 이거는 기본적으로 어떤 굉장히 에너지가 많고 활동적인 기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목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이 행동대장이 필요하죠. 그죠? 그리고 그 다음에 오는 묘목이 있거든요. 가운데 오는 거. 이거는 우리가 왕지라고 그러는데, 이거는 기본적으로 이 오행의 중심에 있는 글자죠. 그죠? 그러니까 이 묘는 기본적으로 목이죠. 목. 그래서 여기는 삼합 중에서 왕이라 보십니다. 왕, 대장. 그러니까 요거는 자기 봉기죠. 봉기. 그죠? 그러니까 이 목기운을 만들어내기, 이 목이 왕이죠. 왕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해가 수생목을 하죠. 그죠? 그래서 이 목이 필요한 거예요. 목의 힘이 강해지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이 자오묘유는 기본적으로 이 오행의 기본 왕지라 보십니다. 왕지. 이런 하나의 왕이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삼합에서 이 가운데 글자가 빠지버리면은 진정한 삼합이 안 돼요. 쉽게 말해서 중심이 없는 왕이 없는 뭐 이런 식의 어떤 합이 되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뭐 정확하게 말하면 합이라 할 수 없죠. 그죠? 그래서 반드시 삼합이 되려 그러면은 이 묘목이 있어야 돼 가지고, 보통 이게 2개만 있는 것을 해묘만 있으면은 반합이라 그러고 묘미만 있으면 반합이라 그러는데, 보통 해와 미만 있어도 어느 정도 합의 기운이 있다고 보지만은 이 묘목이 중간에 있는 글자가 빠져버리면은 그야말로 이거는 뭐 안고 없는 찐빵이라 해서 있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어떤 목국이라 볼 수도 없는데,
자, 이렇게 해, 묘, 미, 그 다음에 끝에 있는 글자, 이 미토란 게 있거든요. 이게 좀 토조죠. 진술, 충미. 이걸 우리 고지라고 하는데, 고지. 이제 고지는, 기본적으로 이러한 목의 기운을, 우리 창고죠. 가두어 놓고 어떤 거두어 들이가지고, 수장하는 어떤 그런 역할을 하거든요. 이 창고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게 목의 창고라, 목의 창고. 그러니까 이 행동대장의 해수가 목의 기운을 돋워 가지고 이 왕이 목의 기운이 강해지면은 그 강해진 기운을 이 미토라는 목의 창고에다가 이렇게 보관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바야흐로 이제 목에 국이 형성돼. 목국. 그래서 이 목국이라고 그러잖아요. 목국. 목국이라고 그래요. 목국. 기본적으로 이렇게 되면 해묘미가 글자가 세 개 다 모이지만 목의 기운이 굉장히 강한 거예요. 왕하다는 거예요. 이 목이 묘목 하나만 했을 때하고는 차원이 다르죠. 그죠? 이 삼자가, 모여가지고 목국을 만들기 때문에 이 목국은, 대적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야말로 왕도 있고, 여기 앞장서는, 장수도 있고, 그 다음에 뒤에서 그것을 잘 조절하고, 또 어떤 그 기운을 보관해주고 하는 어떤 창고도 있고 하니까 이 목기가 굉장히 강하죠. 그죠? 그래서 삼합은 기본적으로 삼합이 이루어지면은 이는 같은 목이지만은, 이 목의 기운이 삼합의 기운이라고 그러잖아요. 기운이 굉장히 강하다 보시면 됩니다. 자, 다음은, 또 삼합은 인오수라는 게 있어요. 인 여기 있죠. 그죠? 인목. 그 다음에, 오화. 그 다음에, 술토라 그래가지고 불의 창고, 화의 창고거든요. 이 세 개가 모이게 되면은 화국이 되는 화국. 불의 국이 돼요. 불의. 그러니까 불덩어리가 된다는 얘기죠, 그죠? 불바다 불덩어리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마찬가지 이게 이제 이 중심이 오화죠, 그죠? 오화 불이죠, 그죠? 화. 이 나무가 목생화를 해가지고 이 불기운을 굉장히 강화시키죠, 그죠? 마찬가지 이 인목도 오화불을 위한 하나의 행동 대장, 앞장서는 사람 이렇게 앞장서는 기운, 존재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마찬가지 그래가지고 이 강한 기운의 화의 기운을 이 술토라는 창고에다가 수장 모은다, 그죠? 모아가지고, 그거를, 유지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게 이제 화국이 되는 화국. 불바다 되는 거예요. 불바다. 자, 다음은, 사유축이라는 게 있어요. 사유축. 사화. 하고, 그 다음에 유금. 그 다음에, 축토라는 게 있거든요. 역시 이 축토도 마찬가지. 이거는 금의 창고, 고지거든요. 마찬가지. 지금, 사화하고 유금하고, 유금이 이게 금이잖아요. 금의 중심 왕이죠. 그죠? 왕. 이 사화는 기본적으로 불의 기운을 가지고 있지만은 이거는 천간에 있는 경금의 장생지거든요. 사화에서 금이 장생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이거는 사화는 이 금을 생해 준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화가 유가 만나면 이거는 금 기운이 강하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세 개가 다 모이게 되면은 역시 사유축 해가지고 완전히 금국이 되죠. 금국. 금덩어리가 된 거예요. 금덩어리. 예. 금덩어리가 됐겠죠. 금국. 그래서 사유축은 금국이 되고, 다음에 또 이제 신자진입니다. 신은 신금이죠. 그죠? 신금하고, 그 다음에 자수, 물이죠. 그죠? 물하고, 그 다음에 진토라 그래가지고, 이 진토는 역시 물을 저장하는 수고, 물의 창고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중간에 가운데에 있는 이 자수가 물의 왕이죠. 물의 왕지. 이것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신이 행동대장이 금생수를 해가지고 왕을 도우죠. 그죠? 이게 행동대장이고 이 신하다 볼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모든 이 수의 기운을 이 진토라는 창고가 그걸 잘 보관을 하죠. 그래서 이게 신자진 수국이 되는 거예요. 물국, 물바다. 내지 큰 뭐 바다, 호수 뭐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것도 수국이 되는 국. 그래서 이렇게 삼합은
글자 세가 모여가지고, 지지의 세가 모여가지고, 하나의 국을 만드는데, 하나의 오행의 국을 만드는 거죠. 그죠? 그래서 해묘미는 목국을 만들어내고, 인호술은 화국을 만들어내고, 사유축은 금국을 만들어내고, 신자지는 수국을 만들어낸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 삼합은 앞에 있던 육합하고, 육합은 우리 음양합이, 음양의 합이라고 그러죠. 남녀의 합, 플러스 마이너스 합이라고 그랬지만은 애정의 합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이 삼합은 그런 합은 아니죠. 1대1의 합이 아니고, 쉽게 말해서 어떤 공동의 목표를 두고 각자가 세 사람이 모여가지고 어떤 동결의를 해가지고 으쌰으쌰 해가지고 어떤 기운을 만들어낸 거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에너지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육합보다는 훨씬 셉니다. 왜냐? 이것은 하나의 어떤 기운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어떤 모인 그런 어떤 사회적인 구험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어떤 오행의 기운만 따지면 이 국이 훨씬 세죠. 물론 앞에 있던 육합은 그거는 남녀의 합, 애정의 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1대1의 합, 개인의 합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거는 사회적인 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뭐 정당의 합이라고 볼 수도 있고 뭐 많죠, 그죠? 예, 우리가 어떤 한 조직이 있으면 그 조직을 위해서, 조직의 공동적인 목표를 위해서 각 분야의 각기 다른 성향의 어떤 조직은 내지 어떤 기운들이 모여가지고 하나의 어떤 공동의 목표, 조직을 유지를 하고 표상을 하죠. 그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삼합도 이 삼합을 가지고 이제, 뭐 띠를 가지고 궁합 볼 때 이 삼합을 가지고 주로 많이 보잖아요. 이게 보면 차이가 몇 살 차이나요? 예. 이게 보면은, 전부 다 이게 4살 차이거든요. 그렇죠. 신, 자진, 1살, 2살, 3살, 4살 차이. 그러니까 옛날에 이 합이 3합이 들면은 궁합이 좋다고 맨날 이렇게 하거든요. 그건 크게 잘못된 이야기입니다. 이건 띠만 가지고 그렇게 3합을 가지고 궁합이 좋다고 말하면은 아주 문제가 많아요. 그거는 엄격히 말하면 조상과 관련돼서 합이 된 건데, 지금은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큰일 납니다. 이 합이 안 좋은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띠끼리 서로 삼합이 된 경우에 이렇게 인연은 잘 되지만은 그 인연이 악연인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악연인지 선연인지 구분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띠와 띠가 궁합이 서로 합이 됐을 때 이게 우선에는 인연이 되기 때문에 쉽게 끌려요, 이렇게. 그런데 그게 결국은 악연인지 선연인지 구분이 안 되면은 무조건 합만 좋다고 해도 큰일 나죠, 그죠? 합에는 악연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 악연을 끊지 못하고 끝까지 가면서 힘들게 살아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절대 띠가 삼합을 이뤘다고 해가지고 궁합이 좋다고 얘기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 거의 80%, 한 7, 80%는 대부분 악연이랍니다. 악연요. 예. 그러니까 무조건 끌린다고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마찬가지거든요. 여기서 나온 게 많아요. 이게 이제 지지, 그러니까, 그 띠의 합충, 이런 걸 가지고, 논하는 게 많은데요. 그 굉장히 단편적인 이야기거든요. 그는 명리에서 아주, 비상적인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반드시 합도 마찬가지, 합이 좋을지 나쁠지는 사주전체적인 구조와 사주전체적인 상을 봐야 알 수가 있지, 합만 가지고 좋다 나쁘다 말할 수가 없어요. 다음에 충도 마찬가지는 지지충도 마찬가지거든요. 충끼리 만나도 그게 좋은 경우가 얼마인지 많이 있어요. 충이 돼야만 좋은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띠가 충이 되더라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예, 충에도 잘 살거든요. 자, 이 삼합을, 자, 그림으로 제가 한번 표시해 볼까요? 삼합은 보면은, 마찬가지 이 지지가 이제, 지구에 이렇게 12띠가 이렇게 12의, 지지에 12기운이 이렇게 이제 표시되어 있죠. 그죠? 삼합은 보면은, 이제, 신자진, 매매도, 해매매부터 한번 볼까요? 해. 그러니까, 여기가 해죠. 그죠? 해, 묘, 미. 요렇게 딱 이루어지죠. 그죠? 예. 이 정삼각형이죠. 그죠? 굉장히 안정된 모습입니다. 자, 하나, 둘, 셋, 네 번째 글자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도 하나, 둘, 셋, 네 번째 글자하고, 하나, 둘, 셋, 네 번째 글자하고, 요렇게 이제, 모인 게 여기 삼합입니다. 삼합.
이렇게 보니까 이 삼각형이니까 이 굉장히 안정적이죠. 그죠? 예, 그래서, 이 해묘미가, 삼합이 이렇게 모이게 되면은, 서로 모이게 되면은, 딱 정삼각형이 내가 중심을 이루어가지고 웬만해가지고 이거는 못 무너뜨리죠. 그죠? 예, 그래서 이 삼합의 기분이 굉장히 강합니다. 이게 이제 풍수에서 나온 이야기인데요. 자, 다음은, 한번 볼까요? 그 다음에 인오술. 자, 인목이 있죠. 그죠? 자, 인. 그 다음에, 네 번째, 오화. 그 다음에, 술토. 예. 예. 그 다음에, 인술. 역시 마찬가지죠. 그죠? 이게 삼각형을 이루고 있죠. 그죠? 삼각형. 그래서 굉장히 안정된 모양을 하고 있죠. 그죠? 다음에 이제 사유축 한번 볼까요? 예. 사화. 사화하고, 이게 사화였죠. 그죠? 사화하고 유금. 마찬가지 하나, 둘, 셋, 네 번째 거. 그럼 유금에서는 또 네 번째 거 축이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서 또 네 번째 거 사화죠. 그죠? 자, 이렇게 또 마찬가지 그림 조금 벗어난데요. 자, 이렇게 예. 그림 조금 삐딱삐딱 그려졌네요. 예, 하여튼 이렇게 이해하시오. 예. 자, 이렇게 정삼각형이 이루어져. 그죠? 사유축도 그죠? 예. 다음에 이제 신자진도 한번 볼까요? 예, 신 어디 있어요? 여기 있죠. 자, 신금. 그 다음에 자수. 자, 네 번째 하나, 둘, 셋, 네 번째 글자. 그럼 자에서 또 네 번째 글자 하나, 둘, 셋, 네 번째 글자 진. 예. 또 진에서 네 번째 글자 하나, 둘, 셋, 넷, 신. 예. 이렇게 됐죠, 그죠? 이렇게 되니까 마찬가지 신, 자, 진. 요것도 이 정삼각형이죠. 그죠? 요렇게 딱 이루어졌죠. 이게 이제 삼합이에요. 이게 삼합. 예. 그러니까 이게 이 삼합이 되면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 그림을 그려봐도 그렇고 굉장히 안정됐다. 아주 그러니까 정삼각형이 돼가지고 이걸 깨기가 쉽지 않죠. 똘똘 뭉쳤으니까. 그죠? 그 가운데는 이 보면은 이게 이제 오행의 가운데 있는 글자, 그죠? 여기에 이제 중심이 되는 글자거든요. 자, 이 자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삼합이 이루어지려고 그러면은. 저게 빠져버리면은, 삼합이라 보기엔 조금 어려워요. 물론, 이게 이제, 이 가운데 있는 이 글자가 있고, 쉽게 말해 왕지가 있고, 앞에 있는, 사맹지가 있든지, 뒤에 있는 글자가 있든지, 이렇게는 합이 돼요. 이걸 우리 반합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렇지만, 반합은, 물론 삼합보다는 힘이 약하죠. 그죠? 뭔가 부족하죠. 그죠? 그래서 이게, 세 개가 완벽하게 다 이루어져야만 삼합이 됩니다. 네. 이렇게 삼합이 국을 이루게 되면은 이 기호는 가능하면은 거부하지 말고 이거는 쓰는 게 좋아요. 네. 거부하기 굉장히 어렵거든요. 자, 이제 지지 삼합에 대해서 말씀드렸으니까 여러분 잘 이해를 하시고, 물론 이것도 외우는 거 좋아요. 해묘미 목, 인호술 화, 사유축 금국, 신자진 수국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일단은 무조건 외우셔야 되고, 그 다음에, 입체적으로 그림은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좋아요. 네. 해, 묘, 미. 이렇게. 삼각형. 그 다음에, 인, 오, 술. 이렇게, 삼각형. 정삼각형. 그 다음에, 사, 유, 축. 이렇게 삼각형. 그 다음에, 신, 자, 진. 이렇게 삼각형. 이런 식으로, 기본적으로, 개념을 머릿속에 집어넣고 계시면은 훨씬 이해가 오래 가고 잊어먹지를 않아요. 네. 자, 이상은 삼합에서 말씀드렸으니까 여러분 좀 잘 이해를 했으면 좋겠네요. 자, 다음은 이제 방국이랑 방국. 이 방국은 하나의 어떤 방향성에서 나온 어떤 기운이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12시지를 보면은 자축, 인묘, 진사오미, 신유, 술래 이렇게 하는 방향성을 가지고 가잖아요. 이거를 이제 계절로 따지면은 인묘, 진, 봄, 사오미, 여름, 신유, 술, 가을, 해, 자축, 겨울. 그래서 이거는 오행으로 표시해 보면은 봄은 목이죠, 그죠? 목, 화, 여름은 화, 겨울, 가을은 금, 겨울은 수죠, 그죠? 수. 이렇게 이제 하나의 방향성으로 가는 건데, 이 방향성에서 이렇게 인묘진이 이렇게 다 있으면은 이거를 우리가 목국이라 목방국이라 방국, 목의 방국이라 방. 그러니까 하나의 방향성이 공통됐다 보시면 돼요. 여름에는 그래
봄에는 임묘진의 계절이죠, 그죠? 그러니까 목의 계절. 이게 이때는 임묘진이 다 새에 다 모이게 되면은 하나의 목의 방국이 돼요. 목방국. 그러니까 임묘진은 목방국. 계절로 따지면 봄이라고 보세요. 봄. 그 다음에는 또 사오미. 이게는 여름이죠, 그죠? 여름은 사오미월. 월이니까 이렇게 사주에 사오미가 다 있으면은 이거는 우리가 화방국. 사오미는 여름이니까 화를 대표해줘죠. 그러니까 화의 기운이 이거는 합을 해가지고 뭉친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은 이런 같은 기운끼리 모여 있으니까 뭐 어떤 친구나 동료나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사오미는 화의 방국, 여름의 방국. 그 다음에 이제 신유술, 여기죠? 신유술. 요거는 이제 가을은 금을 상징하죠, 금. 신유술은 금이니까 요거는 금방국. 이것도 마찬가지. 어떤 기운끼리 모여가지고 어떤 합을 하는 그런 케이스가 아니고, 같은 기운끼리 모였죠. 신도 금이고, 유도 금이죠. 그죠? 이 술도, 금의 끝자락에 있는 글자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신유술이 다 있으면 이걸 금방국에, 금국. 물론 앞에 빼뿌리고 그냥 금국 그러기도 하는데, 삼합국과 구분하기 위해서 그래 우리 방국이라 해놨거든요. 그래서, 신유술은 금의 방국. 그 다음에 이제 해자축. 해자축은 해자축. 겨울이죠. 그죠? 계절로 따지면은 겨울이죠. 그죠? 해월, 자월, 축월. 이때는 이게 수를 상징하죠. 수. 이거는 수방국. 그러니까 해자축이 다 있으면은 수의 방국이 되는 거예요. 이 방국도 굉장히 기운이 강하죠. 그죠? 한마디로 말해서 임묘진이 다 있으면은 목방국이 돼가지고 사주의 목의 기운이 굉장히 강하다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사오미가 다 있으면은 화의 방국이 돼가지고 화의 기운이 굉장히 강하다 보시면 되고, 신유술이 있으면은 마찬가지 금의 방국, 해자축이 있으면 수의 방국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방국끼리 모여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것도 목이죠, 그죠? 이 진토도 어떤 목의 어떤 마지막 글자이기 때문에 목격이 굉장히 강하죠. 이 말은 주체성, 주관, 고집불통 아주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왜냐 같은 기운끼리 똘똘 뭉쳤죠, 그죠? 이 삼합하고는 다르죠. 삼합은 같은 기운끼리 모이진 거 안 해가지고 각각 다른 기운이 모여서 하나의 어떤 기운을 내는 거고, 이거는 같은 기운끼리 모여가지고 똑같은 기운을 내는 거예요, 그지? 그러다 보니까 이쪽이 훨씬 더 어떻게 보면은 주관이 강하고 어떤 고집이 더 세다고 볼 수 있겠죠, 그죠? 약간 이건 패거리 어떤 단체라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말해서 뭐 정당이라든지, 안 그러면 우리가 그러니까 같은 친구끼리 모인다든지 같은 비슷한 기운끼리 모여가지고 어떤 조직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죠? 뭐 정당이라는 존재도 그런 게 있고, 뭐 학교 동창이라든지, 뭐 친구 모임이라든지, 뭐 조폭도 비슷한 겁니다, 사실. 이런 식으로, 그지? 그래서 이거를 방국이라고 그래요, 방국. 이 도표에서 보면은, 여기 나와있지 한번 볼까요? 자, 임묘진은, 그래서 임묘진. 이게 이제 목이죠, 그죠? 동쪽을 하는 목국이죠, 목을 상징하는 게, 임묘진은, 목방국. 그 다음에, 사오미. 요거는 화방국, 그죠? 그 다음에, 신유술은, 금방국. 그 다음에, 해자축은, 수방국. 이렇게 되죠, 그죠? 이거는 계절로 이해하시면 가장 좋아요. 자, 임묘진은 봄이니까, 봄은 목이니까 목방국. 사오미는 화니까, 여름이니까 화방국. 신유술은 가을이니까 금방국. 해자축은 수방국이니까, 겨울이니까 수방국.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렇게 임묘진만 다 몰려 있으니까 이게 얼마나 힘이 세겠어요. 그래서 삼합은 깨는 거는 그 충을 해가 잘 깨질 수 있는데, 합이 이 방국은 충을 해서 잘 안 깨져요. 그런 면에서 이게 방국의 힘이 더 세다고 볼 수도 있죠, 그죠?
네. 물론 이제 그 용도라든지 성향이라든지 개념은 좀 다르죠. 실제 쓸 때 있어서, 그죠? 네. 어떻게 보면 이 방국은 맹목적으로 모인 어떤 그런 국이라 볼 수, 맹목적인 국, 목을 위해서 맹목적으로 모인 사람들, 모인 어떤 기운,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네. 삼합은 어때요? 하나의 어떤 기운을 위해서 각기 성분이 다른 글자가 서로 이제 의견을 투합을 해가지고 의견을 서로 이제 조합을 해가지고 의견의 일치를 봐가지고 이제 모인 조직이 삼합이라, 모인 합이 삼합이라 그런다면은 이 방국은 그거보다 맹목적으로 그냥 목을 위해서 나도 목이 무조건 좋아. 목이 나도 무조건 좋아. 목이 무조건 좋아. 끼리끼리 모였다고 보시면 됩니다. 끼리끼리. 이건 어떻게 보면 끼리끼리 모인 오행의 국이라 보시면 되고, 삼합은 끼리끼리라기보다는 어떤 가치관이라든지 어떤 사상이라든지 어떤 이런 쪽에 어떤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어떤 공동의 어떤 관심사를 가지고 모인 어떤 합이라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글자 두 개끼리 모인 육합은 뭐예요? 그거는 그야말로 음양의 합이라고 그랬죠. 그죠? 남녀의 합, 플러스 마이너스의 합. 그거는 이유 없이 그냥 끌어안는 합이죠. 그죠? 예. 자, 지금같이 그러면은 이제 방합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예요. 이번에는 지지의 충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자, 앞에 우리가 지지의 합, 육합, 삼합, 방국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자, 그렇게 지지끼리 모여가지고 어떤 하나의 어떤 오행의 기운을 만든다든지 서로 합을 하는 기운이 있는 반면에 또한 지지끼리 어떤 서로 충돌하고 내지 물론 반드시 충이라는 개념이 충돌하는 개념은 아닌데 고정된 건 아닌데요. 일반 처음에는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시는 게 좋아요. 나중에 가면은 충도 여러 가지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건 나중에 아니고요. 일단은 지금은 개념을 합과 충 어떤 반대 개념으로 어떤 이분법적 개념으로 이해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 놓고 나서 나중에 또 충의 어떤 고차원적인 또 충의 어떤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래 보시고, 자, 이 충은 지지 12개 중에서 서로 간의 어떤 반목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이건 오행의 원리에서 나왔다 보시면 됩니다. 보면은, 자, 12개 중에서 맨 먼저, 자오충이 있어요. 자오충. 자하고 오화하고 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오행으로 보면 뭐예요? 수하고, 불하고 충하는 거죠. 수의 왕지하고, 화의 왕지하고, 이게 삼합의 가운데 들어가는 글자죠. 그죠? 이 삼합의 임금에 해당하는 글자죠. 그죠? 이 수는 수의 왕, 오는 화의 왕. 그러니까 수의 왕하고 화의 왕이 만나면은 서로 내달랐다고 이게 서로 충을 하는 거예요. 그죠? 수도 화한테 질라 그러지 않고, 불도, 물론 수가 수극화하려고 그러지만은 이 강한 불에 만만치 않죠. 그죠? 안 질라고 그래요. 그래서 서로 간에 충돌이 일어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 다음에 축, 미, 충. 축토와 미토가 충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토충이라는 이제 흙과 흙끼리 충을 한다고 볼 수 있는데, 물론 겉으로 보면은 이게 토지만은 속을 보면은 토가 아니죠. 그죠? 자, 이 축은 뭐예요? 금의 고예요. 금의 창고라고 하죠. 금의 고. 그 다음, 미는 뭐예요? 목의 고. 나무의 고. 그러니까 금극목이 하는 것을 따지보면 이게, 금의 창고하고 목의 창고가 서로 부닥친다 보시면 돼요. 예. 그래서 겉으로는 충비충, 토충이라고 그러지만은 안에 속 내막은 금과 목의 충이라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인신충, 역시 이는 목이죠. 나무. 그 다음에 신은 금이죠. 쇠죠. 그죠? 그래서 이것도 금과 나무의 충, 인신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묘유충. 예. 묘도 마찬가지, 나무죠. 나무. 목기운. 목의 왕지. 내가 목대장. 그 다음에 유도는 금의 대장. 금의 왕.
목의 왕하고 금의 왕이 서로 부닥치는 거죠, 이제. 예. 물론 이게 여기서 보면은 금극목 해가지고 금이 목한테 이긴다고 볼 수 있는데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목이 강할 때는 금이 못 이기죠, 그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서로 용호 쌍박, 서로 충을 한다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진술충이 있는데요. 이것도 토충이거든요. 진도 토, 술도 토인데, 겉으로 보면은 토끼리 충을 한다고 그러지만은 속을 안에 내막을 보면은 뭐예요? 진은 물, 수의 창고죠, 물. 그 다음에 술은 화의 창고, 불의 창고죠, 그죠? 마찬가지 물과 불의 충이라 보시면 됩니다. 물 창고하고 불 창고하고가 서로 충이 일어난 거죠, 그죠? 예, 서로 충돌한다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사의 충, 역시 마찬가지 사화는 불이죠, 그죠? 해수는 물이죠, 그죠? 그래서 마찬가지 불과 물의 충, 이렇게 보시면 사의 충. 그래서 이 충도 6가지 충이 있죠, 그죠? 우리 6합도 있어, 그죠? 그러니까 왜냐면 지지가 12개니까 합도 6가지가 나오고 충도 이렇게 6가지가 나오고 이렇게. 그래서 이 6충은 6합하고의 반대 개념이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분법적으로 그렇게 처음에는 외우는 게 좋아요. 그렇게 인식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6합과 6충은 서로 간에 이렇게 반대 개념. 자, 이 충이라는 것은 굉장히 충돌한다는 의미가 있고 서로 반목한다는 의미가 있거든요. 하지만 좀 더 깊이 들어가게 되면 서로 뭐 왕복하고 교류하고 주고받고 이런 등등이 있는데요. 그거는 사주 구조 따라 많이 다르거든요. 네. 자, 그거는 이제 구체적으로 좀 이제 그런 고급 명기 들어갔을 때 한 얘기고, 자, 초급, 이게 지금 하는 거는 왕초보죠, 그죠? 왕초보 중에서 제가 엑기스만 이제 말씀드린 거거든요. 자, 그래서 6합과 6충은 반대 개념이나 그렇게 이제 여러분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네. 자, 이거를 그림으로 한번 그려보면 입체적으로 마찬가지죠. 이렇게 지구가 있다 그러면은 이렇게 자축, 임묘, 진사, 오미, 신유, 술해 이렇게 배치해주죠. 해자축, 북방수, 임묘진, 동방목, 사오미, 남방화, 신유술, 서방금 이렇게 배치됐죠, 그죠? 자, 여기서 서로 이제 반대되는 쪽에 있는 거죠. 자와 오가 충을 하죠, 그죠? 서로 이렇게 마주보고 충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축과 미, 그러니까 북방의 수하고 남방의 오화하고 충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축미충, 금의 고지, 금의 창고하고 목의 창고하고가 충미충을 하고, 그 다음에 인신충, 인목하고 신금하고가 서로가 충을 하죠, 그죠? 그 다음에 묘유충, 묘목하고, 그 다음에 유금하고 충을 하죠, 그죠? 금금목 충을 하죠, 그죠? 그 다음에 진술충, 마찬가지 수의 창고, 물의 창고하고 불의 창고. 쉽게 말하면 이거는 수하의 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사해충, 사와 불하고 역시 해수 물하고의 충. 그래서 이렇게 충도 이렇게 입체적으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좋아요. 그래서 충도 이렇게 좌우충, 중미충, 인신충, 묘유충, 진술충, 사해충 이렇게 외우시고 그 다음에 이제 개념을 극에서 나왔다 이렇게 생각. 좀 반대되는 개념이죠, 그죠? 오행상의 이 오행의 극인데 오행의 극보다도 더 강한 서로 충돌한다, 충돌. 세게 충돌한다. 단순히 그걸 하는 게 아니고, 세게 충돌한다 보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이 충은 극보다는 좀 더 강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나머지 극 개념은 그냥 우리 오행의 앞에서 오행의 극 했죠, 그죠? 상생, 상극, 그 개념을 가져오시면 되고, 이거는 이제 오행의 합, 충 이런 것들은 오행의 상식, 상극 중에서 좀 더 깊이 들어간 내용이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지의 합과 충, 국에 대해서 이제 다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이거를 여러분들이 잘 머릿속에 집어넣으시면은 아주 사주를 실제 풀 때 이런 것들 다 이제 응용을 해가지고 이제 어떤 쓰게 되거든요. 예, 그래서 이거는 기초 중에 기초입니다. 그리고 기초지만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무엇이나 기초가 튼튼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그 다음 상을 나아갈 수 있거든요. 기초가 되어 있지 않으면 그 다음 상을 아무리 이야기를 해줘도 결국은 자기 것으로 체화시키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초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기초 내지 기초 개념, 특히 개념 공부를 잘 하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자, 제가 오늘 이제 지지의 합중국에 대해서 엑기스만 뽑아가지고 말씀드렸으니까 역시 여러분들 잘 알아들으신지 모르겠네요. 자, 도움이 조금 되시다면 좋아요, 구독을 누르시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